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예산이나 공간 모두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 정보를 찾아보던 중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레베카 로치 박사의 의견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만큼 흉악한 범죄자에 한해 특정한 약물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 약물은 항정신성 약물로서 실제로는 고작 몇 시간 동안 형을 살게 되지만 범죄자가 느끼게 될 시간은 1000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국가에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국민복지로 쓰이는 예산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지만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한 생물학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런 약물이 개발이 되긴 힘들 것이다 라는 말 정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약물이 실제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어떤 이야기를 레딧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약물을 복용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될지 나름대로 상상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총을 지닌 채로 클랜몬트 지하철역에 계신다면 꼭 저를 쏴주길 부탁드립니다. 꼭 머리를 쏴주셔야 합니다. 관자놀이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알은 뇌가 인지한 후 가장 짧은 거리만 이동해 해마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다면 당신이 쏜 총알이 제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 고통은 몇십 년만 느껴도 되겠죠. 이 말이 끔찍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선 엄청난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머리에 총을 맞고 죽는 방법이 저에게 있어선 그 어떤 대안보다 저에게 최선입니다. 저의 시련은 오늘 아침 10시 15분 만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약물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저는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용 약물을 복용하는 소위 건강한 대상입니다. 제가 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신장약이었습니다. 수회에 걸쳐 있지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 관한 것으로 부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들은 제게 뇌기능을 촉진시키는 정신활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약물도 저에게 부작용은 없었지만 이 약은 귀에서 위잉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하며 어떤 변화가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저에게 10시 15분에 약을 줬고 다시 부를 때까지 대기실에서 30분 정도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기실 소파에 엎드려 커피 테이블에 놓여있던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몇몇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을 다 읽을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부르지 않았고 뉴스 신문을 집어들고는 표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보이는 서적인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부르겠다던 연구원은 대체 언제 부를 생각인지 지루해졌습니다. 저는 벽에 걸려있던 시계를 보기 위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각은 10시 23분. 저는 고작 8분 만에 신문과 잡지, 서적을 모두 읽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매우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느꼈고 그때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대기실에는 두꺼운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장으로 걸어가려 할 때 다리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허약해졌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느려졌다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는데 1분이 걸렸고 책장으로 2걸음을 내딛는데 1분이 걸렸습니다. 결국 선반에 있는 책 중 가장 두꺼운 책을 찾아 살펴보기 시작했고 모비딕을 읽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팔도 다리와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책을 움켜쥐기 위해 한 발 앞으로 내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실제로 제 손이 책에 닿기까지 기다리기는 너무도 지루했습니다. 결국 소파로 돌아가서 우주비행사가 달에서 저중력 상태에서 점프를 하는 것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모비딕을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제가 챕터 30장까지 읽을 때쯤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장면은 아합이 바다로 파이프를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모비딕은 총 1402페이지로 챕터가 135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페이지 수는 약 311페이지였습니다. 느낌이 어떠시죠?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느리게 느껴집니다. 사실 조금 달라요. 당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게 느려져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제 다리, 팔도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 빠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움직이는 게 느려져 보이는 것일 거예에요. 평소보다 10배에서 20배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은 빠른 속도로 현실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에 반해 당신의 몸은 여전히 생체역학의 법칙에 구속되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는 이런 설명을 하며 팔로 조깅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눈에는 훨씬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걷더라도 당신에게 느리게 보일 거예요. 저는 아까 소파에 누울 때를 떠올렸습니다. 제 행동이 느려지더라도 중력에는 같은 반응을 해야 할 텐데 소파에 몸을 던지며 공중에 떠 있을 때도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던 것을요. 이런 증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그때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만에 3권의 잡지와 모비딕의 311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1년의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신체 검사는 솔직히 재밌었습니다. 3개의 공으로 저글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개, 6개로 돌려갔지만 공을 공중에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꽤 지루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중에서 홀을 그리며 돌고 있던 공을 공중에서 잡아 또 다시 공중으로 던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중으로 치리호스를 던졌고 저는 젓가락으로 그것들을 잡았습니다. 그 후에는 약간의 동전들을 공중에 쏟아부었고 그것들이 바닥에 닿기 전에 얼마인지 셀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뤄진 인지 테스트는 재미없었지만 매우 새로웠습니다. 50단을 완성하기는 3초, 포스터 크기의 종이에 그려진 복잡한 미로 찾기는 2초, 초당 10개의 이미지로 투사된 슬라이드 쇼를 1초간 보고 질문에 답하기, 95%의 정확도.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노프 스케일에서 250점 이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것은 인간을 뛰어넘은 초인간적인 사고 속도 범위에 깊이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난 뒤 그들은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에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원래 당신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직 효과가 남아있을 때 업무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은 지하철 3정거장 거리로 걸리는 시간은 3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초인적인 상태에서는 며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리를 조금 더 빨리 움직여 보겠다고 허우적거렸지만 생체역학의 법칙은 저를 구속했습니다. 머리 회전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더욱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생각과 몸의 움직임은 크게 분리되기 시작했고 언제 어떻게 몸을 느리게 하고 돌려야 하고 회전시켜야 하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슬로우 모션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는 바보가 된 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걸어가던 저는 마음이 급해서 다리를 허우적댔던 이유로 너무 빨리 다가갔습니다. 결국 벽이 저에게 부딪히기 전에 닿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평소 같았다면 부딪히고 약 30초 정도만 아프면 될 일을 30분 동안 극심한 고통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 45분이었을지도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 5시간 동안 내부 인테리어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재미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한없이 느린 속도였습니다. 발을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할지, 팔을 어떻게 흔들고 몸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든 부분에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보다 24배 빠른 두뇌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는 시간은 고작 2블럭 정도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속력으로 뛰어가면서 인도에 있던 사람들 사이를 1인치씩 비껴가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지하철로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도착하기 6분 전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보다 지하철 플랫폼에는 더 많은 볼거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루했습니다. 모비딕을 훔쳐왔어야 되는데 결국 열차가 도착했으나 슬로우 모션이었고 브레이크 마찰음이 역으로 울려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같았다면 높은 음의 브레이크 마찰음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모노톤의 튜바 솔로와 같이 긴 저음으로 들렸습니다. 주파수조차도 저에게는 슬로우 모션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반적인 소리들은 저에게 인계 주파수 아래로 내려간 듯 아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들리는 소리는 비명을 지르는 듯 때를 쓰는 아이의 소리였는데 마치 고래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까 연구소에서 연구원과 대화할 때는 듣고 이해는 가능할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누구와도 구두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약물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가는 듯합니다. 저는 그 빌어먹을 열차에서 며칠같이 느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아이의 고래 노래 소리와 브레이크 마찰음의 튜바 솔로 소리를 계속 들으며 서 있었으나 냄새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합니다. 보통은 지하철에서 나는 악취, 사람들 냄새, 혹은 방귀 냄새 등이 났을 텐데 이상하게 이때는 맞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 최고 속도로 복도를 향해 달려가던 제 모습은 마치 잔잔한 강에서 찬찬히 흘러가는 나뭇잎과 같았습니다. 어쨌든 집에 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래 읽고 있던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을 모두 읽어냈습니다. 페이지를 너무 빨리 넘겨서 많은 페이지가 찢어져 버렸고 책을 읽는 데 필요했던 대부분의 시간은 책을 넘기기에 소비된 듯합니다. 너무 지루해서 한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해당 페이지를 몇 번씩 다시 읽어봐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이제 3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시도했지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젠장, 컴퓨터 부팅 시간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인터넷 창을 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페이지가 뜨고 다른 페이지를 눌러 넘어가기 전에 그 기사를 읽고 또 읽어봐야만 했습니다. 제 뉴스피드에 떠있던 100개의 기사를 읽는데 총 3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책장에 있던 두꺼운 책 2권을 더 읽는데 보낸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약물의 나머지 효과를 포기하고 자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뇌의 특정 부분에서 여전히 현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인지 약물에 의해 초고속으로 가속된 부분은 수면을 지배하는 부분과 동일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깨어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어떤 부분에선 낮 1시 25분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제를 가져왔습니다. 물과 수면제가 제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너무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물이 목을 천천히 넘어갈 때 제 숨구멍을 막았고 숨이 막혀서 죽겠다는 느낌을 몇 분 동안 느껴야만 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다른 책들을 10권 정도 읽고 나니 18분이 더 지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관적으로만 느껴져 방을 가로질러 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책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천천히 공중으로 흩날려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희미한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시간 만에 처음 듣는 유일한 소리였고 그 소리는 마치 수영장에서 잠수했을 때 귀에서 나는 꼬르륵 하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먹은 후에 중력은 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중력 같은 물리법칙은 동일했겠지만 제 뇌에 남아있는 효과는 달라진 듯 보였으니까요. 벽에 부딪혔던 책은 나풀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꽤 오래 걸렸고 오히려 수면제를 먹기 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약의 효과는 수면제로 인해 더 강해진 듯 했습니다. 저는 잡지를 읽었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영상의 각 프레임은 정확히 보였습니다. 더 심한 좌절에 빠졌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책을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책장 구석에 있던 영어로 번역된 처칠의 역사 2권이었습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책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책장에서 책을 꺼내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소파에 앉아서 처칠의 역사를 읽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덜 싫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제 수면제를 복용한 지 35분이 지났습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 동안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1시간 동안 참았다가 1시간 동안 숨을 내뱉었습니다. 전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약을 줬던 연구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니면 적어도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날 때려 눕혀줄 수 있을 테니까요. 가능한 한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시간이 걸렸고 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문은 잠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내려갔고 로비를 통해 정문에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방에서 보냈던 35분은 기나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마치 춤을 추듯 달려왔고 보행자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뛰어내렸고 첫 번째 착지 후 두 번째 착지를 위해 다시 뛰었습니다. 공중에서 보내는 시간은 지루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까 먹은 수면제에 효과가 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이 오게 하진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 대신 아침에 복용했던 실험용 약물과 심한 교차 반응을 보인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계단에서 뛰어 공중에 있던 상태였지만 아래에 있던 다른 계단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인지는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면제의 효과가 오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멈췄습니다. 거리의 소음, 지하철 소음, 모든 게 멈추며 제가 경험했던 것 중 가장 완벽한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공중에 있던 저는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수면제 효과가 시작되기 전에는 현실보다 수백 배 정도 느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면제 효과가 시작되고 난 뒤는 수천 배 혹은 수만 배 느려진 듯 보였습니다. 매 초는 저에게 며칠같이 느껴졌습니다. 제 눈을 돌려 새로운 곳에 초점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창에서 엄청나게 느린 스크롤을 움직여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와서 집에 오던 길에 수백 배 정도 빠른 두뇌에 적응하며 뛰는 법이나 걷는 법 등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수면제 효과가 오던 순간부터는 신체를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공중에 있던 차에 완전히 얼어붙다시피 한 것이지만 근육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계단에 착지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발을 앞으로 움직이도록 몇 시간 동안 명령하고 너무 갔다 싶어서 뒤로 가라고 번복해서 명령하면 너무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움직이도록 몇 시간 동안 명령하는 반복이었습니다. 발목의 각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올렸다고 생각해서 내리도록 명령하면 너무 내려가서 올리도록 명령하고 그러면 너무 올라왔고 다시 내리도록 명령하는 반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시간 뒤 공중에 있던 저는 계단에 발목이 접질리며 착지했습니다. 하지만 느려진 시간만큼 고통이 완화되진 않았습니다. 접질린 발목에 체중이 가중되는 시간만큼 뇌에 통증을 주는 신경신호도 느렸지만 똑똑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 목에서도 비명소리가 나온 듯 했지만 시간이 느려져 그 소리는 이미 희석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발목의 체중이 증가하는 시간과 비례하며 뇌에 통증을 주는 신경신호도 증가했습니다. 발목에 끊임없는 고통이 전달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뛰어내린 가속도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래쪽 계단으로 며칠 동안 굴러가며 머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몸통을 회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른쪽 어깨로 떨어졌고 처음에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땅에 닿는 면적이 커질수록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며칠이 더 흐른 뒤 계단 아래 홀에서 천장을 쳐다보고 땅에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제 목에서는 여전히 비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듣지 못할 뿐. 이 시점의 실제 1초는 저에게 며칠만큼이었고 1분은 몇 년이었습니다. 약 2-3시간 후에 약물이 뇌에서 사라지더라도 이 악몽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쓰러진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하철 플랫폼까지 가서 기차가 들어오면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땅에 떨어졌던 충격으로 인해 손과 무릎이 꺾였고 어깨가 탈골된 고통과 저에 있던 극심한 공포로 인해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일어서기 위해 등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잔디가 자라는 시간보다도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일으켜 세웠던지 등이 너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세우려 했지만 너무 앞으로 향해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주 동안 제대로 자세를 취해보고자 노력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손과 무릎은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 발로 걷거나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터널을 네 발로 기어다녔습니다. 바보같이 쳐다보던 사람들의 얼굴을 몇 주 동안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결국 기어서 개찰구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마치 빙하가 바다 위에 떠서 흘러가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타고 내려갈 때 플랫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전광판에는 20분 뒤 도착 예정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참고로 20분은 저에게 1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년만 보내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기어다니는 자세로 있으면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멍하게 쳐다보는 얼굴 표정을 며칠 동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플랫폼에 도착한 저는 콘크리트 벤치로 기어가서 옆에 웅크려서 어깨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자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까 계단에서 수면제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벤치에 기대서 눈을 깜빡일 때 찾아왔습니다. 눈이 감길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몇 년이 흐른 듯했습니다. 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칠흑 안에서의 몇 년으로 인해 시력도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탈구된 어깨에서 오는 통증뿐이었습니다. 과도하게 가속된 제 두뇌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저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어나 지구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결국 제 마음속에 있던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묻어두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우주를 상상하고 그것으로 생생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또 이 과정을 반복했고 또 반복했습니다. 감겨있던 제 눈은 결국 다시 떠지기 시작한 듯 희미한 빛이 몇 주 동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 주 뒤에는 선명한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하철 플랫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발목과 반대편 벽 쪽에 있던 광고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임에 수십 년이 걸리는 이 일은 제 어깨에서 오던 고통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언젠가 도착할 기차에 몸을 던지게 되면 삶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아마 수백 년 동안 몸이 조각조각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백 년 동안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 구석에서 수백 명이 보냈을 법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간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의 경험은 옆에 있던 사람들의 발목과 건너편에 보이던 광고판에 대한 변함없는 견해와 어깨에서 느껴지던 고통에서 왔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쓰고 있는 이 포스트는 제 플랜 B입니다. 플랜 A는 저에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제 고통이 끝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이 글을 타이핑하고 게시하는 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글렌몬트 지하철 플랫폼에 있는 콘크리트 벤치 옆에 어떤 남자가 웅크리고 있다거나 에스컬레이터를 기어다니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를 총으로 관자놀이를 쏴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일 당신이 총을 지닌 채로 글렌몬트 지하철역에 계신다면 꼭 저를 쏴주길 부탁드립니다.